자, 다음은 이제 음료입니다. 일단 요 음료부터 보시겠습니다. 바로 혜태의 아미노업이라고 요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편의점에서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본의 기린에서 나온 아미노 서플리를 그대로 따라한 거죠. 지나치게 똑같다. 이것도 재밌는 게 2년 차이밖에 안 나요. 기린의 아미노 서플리가 2002년에 나왔고 혜태의 아미노업은 2004년에 나왔습니다. 지금 뭐 단종된 것 같아요. 그냥 맛있었는데 안바사도 그러고 보니까 근본이 있네. 안바사 밀키스가 한때 엄청난 유행을 타지 않았습니까? 안바사는 카루피스 소다입니다. 카루피스 소다. 이게 13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양젖을 먹다가 개발했다나 아주 엄청 오래된 음료입니다. 요것도 똑같이 우리나라에 유행을 했죠. 근데 이름이 안바사는 뭡니까? 무슨 격투기도 아니고 시릴 가네도 아니고 이름이 안바사입니까? 특이하네. 다음이 이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동아제약의 바카스는 한국인의 국민 음료입니다. 심지어 바카스 광고는 더 이상 이제 음료를 광고하지 않죠. 한국인들의 삶을 광고하지 않습니까? 한국인의 역사와 인생에 깊이 뿌리 내린 바로 이 바카스. 바카스가 바로 다이쇼 제약의 리포비탄 D를 그대로 모방한 음료입니다. 되게 슬픈 일이야 이것도. 왜냐면 한국인의 소울 음료라고 보거든 바카스는. 맞아요. 그냥 뭐 힘내, 뭐 고마워 이거를 가볍게 표현할 때 다 바카스잖아. 맞아요. 피로 회복도 되고 뭔가 타우린이 막 들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카스가 1963년도에 출시됐어요. 근데 일본 다이쇼 제약의 리포비탄 D는 바로 딱 1년 전인 1962년에 출시했습니다. 1년 차이를 두고 나왔는데 둘 다 양국에서 국민 음료가 됐죠. 리포비탄 D는 역시 베리에이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종류가. 리포비탄 D의 필적한 음료는 우콘노 치카라가 있습니다. 강황이 들어있는 우콘 음료가 있어요. 그것도 일본 국민 음료예요. 그것도 베리에이션이 엄청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우콘 음료는 강황 뭐 들어온 게 있나 잘 모르겠는데 리포비탄 D는 한국에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장사를 해갖고 아마 지구를 몇 바퀴 돈다 그럴걸? 이건 진짜 할 말이 없는 게 저 톱니바퀴 모양이야말로 리포비탄 D의 상징과도 같은 문양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따라했잖아. 바카스라는 동아제약이라는 회사의 근본이고 대한민국의 하나의 상징인 음료입니다. 저게 1963년도부터 지금까지 국민과자 새우깡, 국민음료 바카스. 참 가슴이 아프네요. 따라 해버렸다는 게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따라하고 인정을 안 한다는 게. 동아제약은 또 동아 오츠카라고 해서 오츠카랑 제휴해가지고 또 포카리 스웨트 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신기한 일입니다. 참. 다음은 이제 좀 이제 양심에 비춰서 슬픈 사건이죠. 이건 진짜 한국인의 양심이 드러난 사건인데 아사히의 16차를 그대로 남양에서 17차라고 따라를 했어요. 너무하잖아. 우린 하나 더 들어있다 이거야. 16차가 16개 들어있거든. 뭐 무슨 풀 근데 우리는 한 개 더 넣었어. 17차를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1985년도에 일본 아사히에서 16차가 나왔고 이걸 2005년에 남양유업에서 17차를 냈어요. 근데 17차가 나오면서 진짜 얄미운 게 뭔가 하면은 1차부터 100차까지를 전부 다 상표 등록을 해버립니다. 자기들이 16차에서 플러스 1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양에서 17차가 나오는 순간 이 남양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롯데에서 18차가 나올까봐. 혜태에서 19차 나오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이거를 100차까지 다 등록해놨다고 제가 들었어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보면은 도둑놈이 도둑 루트를 다 알듯이 자기가 따라해놓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너무 양심이 없잖아. 저는 진짜 오늘 정말 많이 몰랐어요. 맛동산도 몰랐고. 왜냐면 너무 오래된 과자 이미지가 그렇죠. 있잖아요. 스테디셀러고. 네. 맛동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맛동산 먹고 뭐 이런 건데. 아니죠. 동삼동 맞고 운거질 티파. 그것도 왜 거꾸로 불렀을까? 진짜 그냥 다 거꾸로 불렀어. 왜 그랬지? 아무 이유가 없잖아. 왜 그랬지? 언조비카 아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왜 거꾸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거꾸로 하는 문화가 아직도 있나 봐요. 자꾸 뭔가 유명한 밈은 다 거꾸로 한번 돌려보고 막 그러나 봐. 다음이 이제 이 하루야채입니다. 하루야채. 이게 지금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루야채 디자인이 지금 왼쪽에 저것처럼 안 나오고 많이 바뀌었는데 저 초창기 하루야채거든요. 저게 하루야채가 처음 출시됐을 때의 모양입니다. 보세요. 똑같잖아. 당근 느낌 나게 가운데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초록색을 위아래로 쓴 그 느낌을 똑같이 따라했단 말이야. 근데 재밌는 거는 내가 하루야채 따라했다고 할 때마다 저때 엄청나게 제가 악플을 많이 받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 야쿠르트사는 일본이랑 한국이랑 같이 나오는 롯데랑 비슷한 회사라서 그거 따라한 거 아니야. 아니 글리콘데 얼마나 억울해요. 일본은 야채 주스 시장이 엄청나게 커요.
편의점에 가면 야채 주스 코너가 어마어마합니다. 일 야채, 하루 야채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저 글리코 하루 야채를 저는 그대로 따라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 문구가 야채 충분하십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족자가 써 있잖아요. 만족할 때 만족하다. 만족하십니까? 이거를 야채 부족하지 않습니까? 에이. 아니 이거 진짜 그만해. 그러지 말자. 인정을 하자고. 내가 이때 화가 났던 게 이 하루야채 개발팀에서 이 히트를 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들이 얼마나 하루야채를 힘들게 개발했는지를 스토리를 막 얘기를 하는데 일본 얘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거야. 내가 그때 좀 양심이 없구나 이 생각이 들었었어. 따라 했잖아. 일본 야채 시장은 진작부터 굉장히 컸고 한국은 야채 주스 시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2005년에 한국 야쿠르트에서 하루야채가 나오면서 야채 주스 시장이 사실상 열렸다. 근데 지금도 야채 주스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일본은 아주 큽니다. 다양합니다. 한국인들이 불편해하는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평소에 쿨하게 인정했으면 하나도 안 불편해도 되잖아. 사실을 말하면 사실이 아니라고 난 지적을 받고 싶은 거지 불편하다는 지적 같은 건 받고 싶지 않아 나는. 다음에 한국인들이 또 많이 모르는 건데 이 남양의 맛있는 우유가 일본에 가면 오이시 우유가 있어요. 똑같아. 오이시가 맛있다죠. 되게 재밌는 거는 메이지사의 오이시 규뉴 요게 2002년도에 출시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남양유업의 맛있는 우유가 2003년도에 출시했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1950년도에 나온 거를 한 70년대에 따라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아주 긴박하게 재빠르게 2002년에 나온 오이시 규뉴가 단 1년 만에 롯데의 맛있는 우유가 나오면 안 되니까 남양에서 잽싸게. 그러니까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거야. 뭐 강제로 들어오는 겁니까 이거? 아니라고. 따라하는 거라고. 아니 너무하잖아. 아니 좀 인정을 하자고 좀. 메이지 우유가 맛있어요. 저 일본의 온천이나 저 목욕탕 센터 같은 데 가면 꼭 자판기가 있고 저 메이지 우유가 들어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엄청 고소해. 왜 일본은 왜 이렇게 우유가 고소한 거야? 화가 나는 게 일본은 계란, 우유, 빵 뭐 다 고소해요. 바다 뭐 겉으로 보긴 똑같은데 입에 넣어보면 다 맛있어요. 그런 걸 못 먹으니까 내가 지금 좀 요새 화가 많이 나 있어.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저 메이지의 오이시 규뉴랑 한국 남양유업의 맛있는 우유 정도의 격차가 있다면 또 오이시 규뉴보다 윗단계 격차가 또 존재해요. 그게 바로 홋카이도 우유입니다. 홋카이도 가면 우유가 너무 고소해서 미쳐버리는 수준이에요. 이거 뭐 분유야? 너무 맛있어요. 그걸로 아이스크림을 만들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홋카이도의 우유가 최고로 고소하고 맛있는 우유로 치고 홋카이도는 그냥 사실상 저는 알프스 이상의 낙농섬이라고 보거든요. 치즈, 바다, 우유 다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좀 대중적인 혼슈로 내려와서 대중적인 큰 시장에는 저런 오이시 우유, 메이지사 우유들이 보급이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 우유는 너무 싱거워. 우유는 또 할 말이 없는 게 미국 가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뭐 큰 게 해갖고 색깔별로 지방 몇 프로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우유가 단순하지? 한국은 뭔가 먹긴 먹는데 다 단순해. 그리고 우유값이 엄청 비싸요 우리나라가. 그것도 다 나라에서 뭐 이렇게 시장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것 같아. 맞아요. 우유를 막 폐기를 하고 있고 막. 그래서 호주에서 우유 직수입해서 먹더라고요. 그게 더 싸다고. 우유 수입 되나 우리나라? 그거를 어떻게 직구로다가 사서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나 북해도 우유 직구해서 먹을래. 한국 우유 먹으면 물 탄 것 같아요 진짜. 그럼 한국 오면은 제일 힘들어요 우유 때문에. 진짜? 그래서 그나마 서울 우유 빨간 뚜껑 좀 고소해서 그거 먹는데 많이 부족해. 상하목장 거 맛있다고 하시는데 상하 목장 뭐 괜찮죠. 그쵸? 네네. 그나마 고소한 맛이 있습니다. 위 아래 목장이네요. 위 아래 위 아래 딱딱딱. 상하 목장 딱 좋다. 맛이 딱 좋아. 다음은 이게 순하리에서 나온 미칠 듯한 최근인데 롯데에서 순하리 레몬진이라는 음료를 출시를 했어요. 아주 너무하잖아. 저게 일본 코카콜라에서 나온 일본의 레몬당이라는 음료입니다. 참 재밌는 게 코카콜라가 미국 회사잖아요. 근데 일본 코카콜라는 돌아버렸어요. 너무너무 현지화를 잘하는 거야. 일본 전통차, 전통 음료처럼 전통 문양들을 적극적으로 넣어서 나온 음료들을 뒤집어 보면은 코카콜라사들이 많아요. 일본 코카콜라는 후쿠오카에 가면은 아일랜드 시티 들어가는 초입에 미국의 구글사 같이 잔디밭까지 해갖고 너무 예쁜 건물이 단독 건물이 있는데 그게 일본 코카콜라 건물이에요. 그래서 미국식의 건물이 들어와 있는데 나오는 물건들은 현지화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나온 레몬당이란 저거 제가 아주 많이 먹어봤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근데 저거를 똑같이 레몬진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거죠. 레몬당이 무려 2018년도에 출시했으니까 제가 일본에 끝물에 먹어본 음료예요. 신제품이라고 먹었던 거야. 2018년 5월 28일에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일종의 추하이죠. 저게 술이에요. 추하이. 근데 저거를 2021년 5월에 롯데칠성에서 순하리 레몬진이라고 나온 참 너무해다. 추하이 얘기는 할 게 많습니다. 다음 이미지로 제가 추하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호로요이라는 아까 그 로이스 초콜릿과 비슷한 일본 관광 필수템 추하이예요. 저도 추하이.
추하이가 뭔가 하면 과일 칵테일이라고 우리나라로 말로 억지로 번역을 하자면, 근데 저 추하이를 일본 사람들이 엄청 많이 먹어요. 남녀노소 다 먹습니다. 특히 여자들 많이 먹고. 근데 저거를 이제 이슬톡톡이라고 해가지고 하이트 진로에서 저게 나왔죠. 그래서 호로요이는 꽤 오래됐어요. 저는 2009년 8년 요때부터 내가 보기 시작한 것 같아. 그래서 한국의 일본 여행 붐이 일면서 그거를 가장 견인한 제품이 바로 호로요이입니다. 근데 저게 이슬톡톡이 2011년인가 나왔을 거예요. 저게 꽤 최근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추하이인데, 추하이가 참 재밌는 게 호로요이의 세계가 있어요. 호로요이도 아까 그 말씀드린 가루비 포테토 칩스처럼 베리에이션이 이루 말을 못하게 많이 나오는데, 저 중에 딱 고정이 된 게 제일 유명한 하얀색 시로이 사와, 저거는 이제 기본 맛이었어요. 옛날에 삼강 사와라고, 그 사와라는 의미인데 저 맛이 나오고, 포도 사와가 있습니다. 부도우 사와, 그 다음에 모모, 세 개가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저 세 개 맛은 어느 일본 어느 지역 어느 시대에 가도 다 있는 고정 맛입니다. 나머지는 계속 바뀌어요. 미친 듯이 바뀝니다. 막 한정판 붙어갖고 정말 수십 가지가 시대별로 계속 출시가 돼요. 그래서 저걸 하나 개발을 하려면 개발비가 다 들어가는 건데, 패키지 디자인이랑 뭐랑. 근데 쟤네들은 저걸 가지고 별짓을 다 해요. 정말 저 제품의 정체성 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추하이야. 그래서 편의점에 가면 요새는 어떤 호로요이가 나와 있을까?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요게 살짝 취한다는 뜻이에요. 호로요이가. 그래서 살짝 취해보자. 여자들 한번 살짝 취하게 해서 좀 이렇게 아니다. 하여튼 저런 의미가 있어요. 여자들이 참 좋아하는. 살짝 취하는 걸로 사실 속이는 거죠. 왜냐면 이거 안 취해. 괜찮아. 달달하잖아. 먹어봐. 먹다 보면 골뱅이. 네, 맛이 가죠. 그래서 여자들이 참 좋아해요. 저거 너무 맛있는데 저게 일본 가면 한 100엔 남짓대요. 120엔, 뭐 130엔 비싸야. 근데 저게 우리나라에는 살 수는 있어요. 이마트에도 들어옵니다. 근데 한 캔에 3,500원을. 비싸요. 저거. 너무 비싸. 맞아요. 호로요이도 아쉬우니까 먹긴 먹습니다만, 일본 가면 소주도 10,000원씩 하니까 그런 기분으로 이제 먹긴 먹습니다만 좀 많이 아쉽다. 누가 봐도 호로요이잖아. 일본 국민 음료가 됐는데, 그것도 저는 신시장을 개척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추하이 시장이 옛날엔 되게 독했어. 일본 추하이가 있어. 그 막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터프하냐, 뭐 이런 경쟁을 하고 있던 때 저게 탁 나와서 부드러운 쪽으로 다 장악을 했다니까. 근데 추하이 시장이 엄청 많아요. 캔 추하이 시장도 많지만 술집에 가면 메뉴판에 추하이가 한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는 소주 때리거나, 소주 뭐 할래? 참이슬? 뭐 진로? 대선? 딱 좋은데이?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 우리는 사실 다 똑같잖아. 먹어보면 그 영혼도 없고 말이야. 근데 일본은 저 추하이 시장이 진짜 다양하고, 가면은 어떤 추하이를 먹을 것이냐, 레몬 맛, 무슨 맛, 포도 맛 다 다양합니다. 그걸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끔 그 선택의 문화가 되게 발달이 돼 있어요. 추하이를 지금 우리는 순하리라고 팔잖아요. 되게 잘 바꿔놓긴 했다, 그죠? 억양도 비슷한데 맛도 순하다 이 소리니까. 추하리로 하면 안 되잖아. 그쵸. 너무 추하잖아. 추미애 같이 약간. 그러면 안 되고 순하리로 바꾼 거죠. 소주는 이제 옛날에 안동 소주 같은 건 조선 소주들이 있어요. 뭐 저는 그런 문화는 존중을 해요. 되게 좋은 소주들이 많이 나왔어요. 고구마를 주정으로 해갖고 담궜던. 근데 그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오로지 경제 논리만 들어간 화학주로 바뀌어버렸죠. 타피오카 막 갖다 쓰고. 너무 영혼이 없어. 난 그게 싫은 거야. 술을 먹으면 영혼이 있어야 되잖아. 와인은 포도, 막걸리는 쌀, 맥주는 보리, 뭐 이렇게 아주 좋은 곡식으로 막 밀로 뭐 위스키 뭐 있잖아요. 메가로 뭐 하고 이렇게 싹싹 자연 재료로 하는 맛이 있어줘야 되는데, 소주는 타피오카로 좀 너무 영혼이 없다. 일본은 이제 슈퍼의 니혼슈 코너에 가면 사케가 있고 소주가 있어요. 이제 이쪽은 한 매대는 다 사케, 준마이 같은 순미, 순 쌀로 만든 아주 부드러운. 이쪽은 이제 소주 한 25도 되는 소주들이 또 있습니다. 고구마 같은 걸로 만들어서 소주를 먹을래, 사케를 먹을래 정도 이제 선택을 하죠 처음에. 그래서 니혼슈 제조하는 양조장이 몇천 개가 있다고 하고. 그 몇천 개에서 나오는 그 미묘한 차이를 또 얘네들은 즐기기 때문에 그 막 당도 그래프 막 이런 게 붙여요. 아마고찌냐 카라고찌냐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먹는 그 작은 차이를 즐기는 게 저는 선진국의 문화라고 봐요. 사람은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작은 차이에 엄청나게 올인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왜냐면 돈이 남아돌고 시간이 남아돌고 여유가 생기니까, 그 전까지는 바쁘게 자판기 커피 100원짜리 손 대고 윙윙윙윙 그 잡고 있다니까. 컵 띵 빨리 100원 먹고 뛰쳐나가서 이런 게 이제 지나면서, 커피 원도 뭐 이거는 뭐 아라비카야, 그렇죠. 뭐 이디오피아야, 과테말라야, 이런 데로 가듯이 와인도 그렇고 니혼슈도 보면 사케도 아주 작은 차이를 막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음식이랑 궁합도 요리 맞춰봤다, 조리 맞춰봤다. 근데 그게 이제 프랑스 와인이나 귀족 문화잖아요. 스페인 아니면 이탈리아 이런 데서 와인이 막 꼽혔던 것도 결국은 팔자 좋으면서 꼽혔던 거고, 그걸 이제 미국에 이제 신대륙으로 갔던 거고,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니혼슈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니혼슈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근데 참 한국에서 니혼슈를 즐기는 사람들은 독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되게 비싸고 힘들어요. 마치 90년대 어둠의 시대에 엑스제팬을 모여서 듣듯이 되게 힘들게 하신다니까. 근데 일본에 처음 가면 놀라는 게 니혼슈가 너무 싸다는 거. 사케 같은 건 막 개 싸요. 놀렸어. 그거 한 2만 원짜리 사오면 한국 오면 막 5만 원, 6만 원씩 다 하니까. 술병 비싼 것만 들고 들어와도 일본 여행 비행기 값 남고 막 이래. 썬토리 위스키도 되게 싸죠. 그럼요. 그거 한 1,300엔, 1,400엔. 여기서 4만 원씩 하는데. 싼 데 가면 1,200엔에도 먹는데 그거 한 4만 원 정도. 근데 썬토리도 이마트에 가면 그나마 싸게 먹는 거 39,800원 이렇게 팔더라고. 그것도 하이볼 만들어 보면 맛있으니까 최고죠. 먹는데 그 정도 2배 정도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확실히 시장이 적다 진짜. 보니까 니혼슈 매니아들은 힘들게 요새 직구해서 먹고 그러더라고. 안쓰럽습니다. 일본 가서 막 마음껏 싼 맛에 니혼슈를 먹으면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정종은 조선의 소주를 뭉개기 위해 청주를 정종이라고 했다는 것도 저것도 완벽한 낭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청주라는 거는 그냥 일본주예요. 그게 바로 술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맑을 청자서 청주인 거고 저거의 한 브랜드가 정종이죠. 정종은 일종의 스카치 테이프 같이 셀로판 테이프의 한 브랜드인데 워낙 일제시대 때 정종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제사 지낼 때 올려놓고 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정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청주를. 니혼슈입니다. 니혼슈. 사케를 정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종은 브랜드입니다. 이게 일본의 차트식 수학이라는 수연 출판이라는 곳에서 나온 수학책인데 이게 사실 수학의 정석이랑 매우 비슷해요. 근데 저는 이건 뭐 이해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 뭐가 있어. 그럼요. 우리가 뭘로 배워 수학을. 그래서 1929년에 출판된 일본의 차트식 수학책을 이야. 번역을 싹 해서 나온 게 1966년도에 나온 바로 성지 출판. 수학의 정석. 쓰신 분이 홍성대 씨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아마 학교를 세운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상산고. 전주 아니에요 거기? 상산고 공부 엄청 잘했을걸? 아주 똑똑한 학교입니다. 돈을 뭐 저거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걸로 다들 공부를 했죠. 수학의 정석은 특징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집합 부분만 조금 봐서 거기만 약간 사용감이 있고 나머지 뒷부분은 다 새 거인 상태로 수학 얘기는 진짜 할 말이 없네. 할 말 없다고 해야 되네. 저는 수학을 너무 못해요. 수학 머리가 없어요. 저는 뇌의 과학을 엄청 믿어요. 왜냐하면 수학 머리가 없기 때문에. 아예 없습니다. 아예. 제가 대표적인 수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을 빵점 수준으로 못했고 지금도 계산기를 눌러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 영어는 뭐지? 제일 유명한 영어? 성문종합영어. 성문. 근데 난 교육은 따라하는 건 맞다고 봐서 근현대 교육이 일본으로부터 들어왔잖아. 들어왔으니까. 그럼 잘 따라가야지 뭐. 그 교육 해야지. 그럼 뭐 합니까? 뭐 공자활, 맹자활, 사서삼경 주역 가르칠 거야?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 직원이 만화 영화를 하나 샘플을 가져왔는데 이런 얘기는 그냥 좀 부끄러워서 안 하고 싶어요. 네, 그냥 만화, 게임 너무나 시원시원하게 다 따라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따라서 잘 했고 또 우리는 요새 히트작들이 대한민국 고유의 게임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많이 뛰어넘었고 김청기 감독님이 시원하게 따라하신 건데 본인도 뭐 인정하실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70년대 저도 태권브이를 열심히 봤던 아동으로서 그 시대에 한국인들한테 그래도 저런 자긍심은 좀 어긋난 자긍심이었지만 즐거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감사함을 가지고 있고 마징가 Z는 우리 때는 정말 로망이죠. 마징가 Z, 그레이트 마징가, 그랜다이저는 우리 뼛속 깊이 흐르는 정말 우리의 어린 시절의 로망이자 그래서 오죽하면 일본이랑 한일전 축구 대결을 하는데 마징가 Z 노래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마징가 하니까 일본 응원단을 단숨에 당황하게 만들었다. 저게 갑자기 왜 우리를 응원하는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일전 응원을 갔는데 갑자기 일본 응원단에서 아리랑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응원단이 당황하겠냐고. 왜냐면 저 노래는 일본의 국민가요거든요. 마징가 Z 노래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저의 이제 인생의 자랑이라서 자주 얘기하는 건데 나가이고 선생님을 제가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나가이고 선생님과 밥도 먹고 전시회도 보고 인사동도 가고 다 했어. 어? 나가이고 선생님 내가 이야. 천재 만화가 약간 변태 기질도 좀 있으세요. 실제로 만화가 좀 되게 희한해요. 이게 어린이 만화라고? 막 승가 미사일 퓨 날아가지 그렇죠. 않죠. 비너스 로봇 막 별짓 다 해요. 근데 신기하잖아. 근데 정말 천재 만화가. 너무 제가 인생에서 제일 좋아하는 만화가라서 어렸을 때 막 두근두근 합니다. 마징가 Z 생각하면. 그랜다이저는 뭐 미쳤죠 뭐. 그렇죠. 제가 지금도 새 로봇 노래 다 부릅니다. 나는야 마징가 그레이트 마징가 폭풍우를 부른다. 그랜다이저야 뭐 다 아쉽고 이야. UFO 군단을 무찌르는 그랜다이저도 제가 너무 좋아했고 그 발상도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동그란데 들어가서 손을 이렇게 찰싹 붙이면 훅 날라. 디자인이랑 다 미쳤잖아. 그러니까 이제 태권브이가 좀 따라한 건데 뭐 그것도 좀 괜찮다고 봐요. 뭐 다 따라하는 거지 뭐. 하지만 지금 나올 이 얘기는 좀 너무 파렴치한의 수준이 아닌가.
그죠. 이게 이제 최근인데 또 이게 시대를 불문하고 따라하는 거라서 이거는 따라했어요. 내가 봐도. 아니 잘했어. 심지어 성과도 엄청 좋았잖아요. 따라해서 원작을 능가하는 성과를 올렸다면 대단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너무너무 신이 말하는 대로를 재밌게 본 사람이고 카이지를 재밌게 본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마주해서 넣었다. 그런 좋은 콘텐츠들한테 신세를 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눈물을 펑펑 흘렸을 거예요. 정말 멋있는 감독이다. 정말 멋있는 기획이다. 근데 저거를 안 따라했다. 우연히 비슷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양심이 없는 거잖아. 그러지 말자고. 그러니까 따라하는 건 나 좋아해. 계속 강조합니다. 좋은 건 따라하는 게 맞다. 단 좀 시원하게 좀 존경과 오마주. 나도 따라하는데 나도 맨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설에 나온 말들 다 따라하지 않습니까? 뭐 했노 이거야 도대체? 심시영 따라하고 말이야. 뺑뺑이 돌려가고 다 따라하고 말이야. 나 창작했어. 나 우연이야. 그렇게 아니다. 너무한 거지 너무. 진짜. 좀 그러지 말자고 좀. 특히 제가 또 최근에 얄밉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EBS에서 우리나라의 교육방송 아닙니까? 진짜. 교육방송이 뭡니까? 교육이잖아 교육.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방송에서 펭수 에이 그래 사이즈까지 똑같아. 진짜 저 쿠마몽이 얼마나 히트를 쳤냐고요. 심지어 쿠마몽은 하나의 관광 상품이자 큐슈의 상징이에요. 구마모토의 상징으로서 제가 온갖 데 다 나와요. 저 인형탈을 쓰고 온갖 뭐 회사에도 찾아가고 지자체도 찾아가고 시민들도 만나고 그런 컨셉까지 다 따라했으면 그냥 쿠마몽 같은 거 우리도 만들어보고 싶었다. 왜 못해? 좋잖아. 너무 얄밉다는 거죠. 얘는 쿠마몽이라고 짓궂은 짓을 많이 해요. 나와갖고 막 치마도 들추고 막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수가 그런 컨셉이네. 그러니까 내가 그게 얄밉다는 거야. 따라 했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냥. 너희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내가 보기엔 따라 했어. 진짜. 나는 양심의 거울에 비춰서 이거는 우리 그러지 말자. 아무리 조선인들이지만 그러지 말자. 오늘 진짜 끝도 없네. 이거 보세요. 이거는 사실 또 이것도 해프닝인데. 그렇죠. 뭐 특별히 뭐 저 식약 애몽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돈을 벌거나 뭐 창작이라고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저 문까지도 다 도라에몽을 그대로 따라했는데 제가 얄미운 거는 저게 반의를 내세우는 정부에서 따라했다. 정부 공식 기관에서 따라했다는 게 얄미운 거예요. 진짜. 아니 도라에몽은 일본의 국민들의 혼이 담긴 캐릭터 아닙니까? 근데 저거를 식약 애몽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얄미워. 예전에 철이랑 메텔 은하철도 999 따라하듯이 그러면서 엉뚱하게 일본 국민 만화예요. 그럼 안 되지 사람들이. 너무 양심들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다음 자료를 보면은 귀멸의 칼날 따라한 귀살의 검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아주 많은 100개 중에 사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정말. 진짜. 너무너무 의미 없이 따라하니까 원피스가 와피스가 되는 것처럼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요새는 이제 우리 다 현대니까 맞아요. 너무 저렇게까지 따라하는 건 좀 그렇다. 뭐 이 정도 말씀만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쭉 따라한 것들을 해봤는데 사실 극히 일부고 뭐 방송 예능 뭐 따라한 거 붙이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붙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간들이 좀 솔직했으면 좋겠고 염치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감사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따라하지 말자 아니에요. 따라해야지. 다 따라하는 거예요. 윽튜브 따라서 뻑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윽튜브 뭐라 그래 지금. 윽튜브 댓글 보면 뻑가 따라하냐 새끼야 달린다니까. 원본을 넘어섰잖아. 원본이 막 이렇게 사라지고 할 동안 뻑가가 그걸 다 가져갔잖아요. 나는 뻑가 좀 얄밉기도 했어. 윽티브 막 폭로할 때, 막 무너뜨릴 때 거기다 한 거 보태는 거 보면서 얄밉기도 했지만 그의 능력과 센스, 그리고 발전하는 모습을 존중한다니까. 그거는 본인 오리지널인 윽도 존중하는 거예요. 사실 윽도 팔 쓰고 방송 시작한 게 약간 우익성 정치 방송을 한 게 다 유튜브 따라 한 거잖아. 따라한 거야. 다 따라하는 거예요 원래. 나 처음에 우익 방송할 때 아무도 안 했어. 그렇죠. 다 종편 형식의 거대한 방송국 형태로 해서 1시간짜리 방송이나 했지. 누가 5분 동안 앉아갖고 얘들아 하면서 우익 얘기하고 샥 끄고 누가 그런 짓 했습니까? 내가 했어. 나는 따라한 거 있다. 나는 JM이라고 혼자서 떠드는 게 콘텐츠가 되더라고. 내가 JM 볼 수도 있잖아. 재민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싫어할래나? 그래서 좀 따라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재민이 좋아해. 사리짱도 좋아하고 얘기하면 안 되나? 아니요.
시청자시니까 건강한 그렇지. 시청자시니까. 그럼요. 저는 뭐 특별히 따로 만나거나 뭐 일본에서 만나서 스시를 먹은 일도 없고 일본에서 만나서 긴자 식스 가서 스타벅스 리저브 가갖고 사리짱이랑도 만나서 친해지고 이런 적도 없고 없잖아요. 전혀 네.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뭐 카페 하는데 또 일부러 찾아가서 막 만나서 맛있는 거 시켜서 또 먹고 사리짱이랑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런 적 없죠. 없죠. 네, 저는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줄 거야. JM만큼. 호주 노예는 내가 못 지켜줬지만 그래서 연락이 안 옵니다. 이 친구. 중이가 연락 좀 해. 형이 심심해. 오늘의 결론. 따라했으면 좀 따라했다고 하자. 따라하는 거 나쁜 거 아니다. 좋은 거 있으면 따라하는 게 맞아. 스스로 좀 부끄럽지 말자. 끝.